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스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주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오늘은 매번 이제 촬영을 했다가 영상 업로드를 포기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사고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한번 좀 얘기를 좀 조리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좀 바이크뿐만 아니고 뭐 어쨌든 요즘에 사고가 많은데, 유독 바이크도 예전에 비해서 사고가 많아요. 뭐 예전에도 물론 사고는 많았는데 요즘 바이크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바이크를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사고가 이제 왜 나는지를 좀 알면 이제 사고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 사고를 얘기할 때 저는 일단 바이크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뭐 굳이 꼭 바이크만에 뭐 국한된 건 아니고 자동차도 똑같고 하긴 하지만, 이제 바이크라는 걸 이제 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크,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솔직히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제 영상 같은 거, 뭐 바티메 같은데 뭐 그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뭐 글을 보거나 영상들을 보면, 사고 나는 영상들을 보시면 사고의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 크게 봤을 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크게는 뭐 한 3-4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바이크 운전자가 잘못을 했을 때 사고가 나요. 아주 간단해요. 크게 봤을 때는 뭐 당연한 뭐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이크의 잘못, 바이크 탄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뭐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이제 과속, 그 다음 신호위반, 이 2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뭐 깊이 파고들면 뭐 전방주시 테마, 뭐 안전 불감증도 있을 거고요. 뭐 조작 미스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쨌든 다 운전자의 잘못에 의해서 나는 사고입니다. 뭐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간단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다 지킬 거 지키고 진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납니다. 뻔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선 내가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을 한 거예요. 가장 예를 든 게, 내가 정말 잘 서 있는데 뒷방을 한다든지, 그분이 이제 뭐 뒤에 있는 차가 전방주시 테만 뭐 안전거리 미확보로 해서 뒷방을 한다든지,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저를 못 보고 그냥 들이밀어서 뭐 사고 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장 이제 큰 사고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나눴을 때 첫 번째 게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게 날 확률보다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날 확률이 더 큽니다. 그게 2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둘 다 잘못했을 때요. 나도 잘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운전자도 잘못하고, 상대방 운전자도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나요. 쌍방과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사고의 원인이고요. 3가지, 내가 잘못한 것과 남이 잘못한 것과 같이 잘못했을 때, 요 범주에서 이제 사고가 난다는 거를 알면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인 내가 잘못했을 때가 가장 커요. 내가 여기서 신호위반을 해서 저렇게 지금 만약에 좌회전을 하면
네, 저 차들이랑 분명히 부딪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잘못에 의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70%에서 80%라고 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나는 건 거의 진짜 극히 드물어요. 진짜 재수 없을 때 나는 거고, 네, 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거예요. 나만 잘 진짜 운전하면 네 그렇게 막 뭐 맨날 사고 나지 않고 어쩌다가 사고 날 수는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처음 입문하실 때 좀 이제 운전 습관이라든지 이제 교통 법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네 안전하게 타실 수 있어요. 가장 심한 게 이제 신호 위반이죠. 신호 위반. 여기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좌회전 한다든지,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네,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예, 사고가 난다든지, 요즘 가장 많이 나는 사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습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뭐 자전거나 뭐 킥보드나 뭐 다 잘못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속, 솔직히 과속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신호 위반이 가장 크거든요. 과속을 하다가도 내 신호를 잘 지키면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과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째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과속을 하더라도 자기 앞에 있는 신호를 다 지키면 네, 어차피 과속하다가 쓰고 과속하다가 쓰고 하잖아요. 과속 카메라의 원리가 솔직히 그거잖아요. 과속을 하지만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한번 네 요런 게 이제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앞에서 지금 차선을 잘못 선택해서 상대방에 의한 사고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사고 확률이 가장 큰 게 저런 거예요. 좌회전할 때 그 차선 잘못 들어왔을 때 이제 하는 저런 행동.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운전자인 내가 철저하게 지킬 걸 잘 지키면서 타면 사고는 한 80% 이상은 줄어듭니다. 본인한테 일어날 사고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아까 말한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쌍방가실이 아닐 때 그 남의 잘못에 의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게 이제 사고란 말이죠. 나에게 이제 날 확률이 사고란 말이죠. 이제 그것만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면 네, 사고는 이제 거의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뭐 100% 안 난다고 저는 장담은 못 드리는데 남들보다 안전하게 탈 수는 있어요. 이제 상대방의 잘못된 어떤 그런 운전 습관이나 그런 위험한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안 날 때, 안 나려면 전제는 항상 깔려 있죠. 내가 잘못을 안 했을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차선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인지하고 뭐 이제 커브를 돌 때 약간 조심을 한다든지, 왜냐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랑 틀리게 A필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시야가 자동차보다 워낙 좋아요. 이게 그래서 뭐 A필러에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안 보이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좌우에 있는 차에 대한 그런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사고 보면은 또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뭐 하시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전방주 시스템안으로 해서 뒤에서 뒷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3번을 당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자가 서 있어도 항상 백밀 사이드밀러로 뒤를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그리고 뭐 기어있는 바이크면 중립을 손이 아프다고 해서 클러치를 잡고 있는 게 아프다고 해서 중립에 놓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아는 1단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왜냐면 만약에 이제 딱 신호 걸려서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차가 멈출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오토바이로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N단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편하게 앉아 있다가 네, 그걸 보면 이제 클러치 잡고 중립에서 1단 놓고 네, 당겨야 되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그냥 1단 놓고 클러치 잡고 해서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네, 시간적인 네, 조금의 여유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정차했을 때도 N단 놓고 서 있는 것보다는 항상 기어를 물고 있게 네, 1단에 넣어서 서 있는 게 훨씬 더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네, 왼손 아프겠지만 뭐 클러치가 있는 바이크면 그렇지 않는 뭐 바이크들이야 좀 편하긴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고 약간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진을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반대편 교차로를 지날 때는 네, 사이드 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유턴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앞에 있는 차가 불법 유턴을 안 해도 그 뒤에 있는 차들이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분명히 그 잘못된 거지만 네, 그런 차하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해서 네, 속도를 살짝 줄이는, 아니면은 조금 더 네, 1차로로 붙지 않고 끝차로로 간다든지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대처를 하시면서 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사고 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뭐 2, 3차로 되는 차로에서 택시가 이제 갓길에서 이제 정차해 있을 때 그 옆을 이제 지나갈 때 택시가 거기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동차선일 때는 같은 방향 차선일 때는 네, 불법 유턴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차선 들어오려고 했던 거다라고 막 우기면 네, 사고가 네, 그게 뭐 불법 유턴으로 인정이 안 돼요. 반대 차선에서 들어온 거야 인정이 되지만 같은 차선에 같은 방향 차선일 때는 그게 안 된다고 쉽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는 차선의 방향에 갓길에 뭐 택시가 서 있다 그러면 저 차는 항상 불법 유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대처가 돼요. 그 차를 지나갈 때 크락션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삑 하고 살짝 눌러 준다든지. 지금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전거들이 많은데 이것도 여기서 조심히 가야죠.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더 조심을 하면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택시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차선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만약에 3차로 정도 되는 데서 택시가 이제 제 왼쪽에 있을 때, 왼쪽 차로에 있을 때는 항상 우측에서 사람이 뭐 손을 흔들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택시는 언제든지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튜브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거다를 좀 아시면 대처가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내가 막 미친듯 진짜 잘못하면서 타고 있는데 대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내가 지킬 거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를 이제 캐치해서 그거를 좀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거지. 나도 진짜 마찬 미친 X같이 막 와리가리 하고 막 칼치기 막 미친듯 하고 막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잘못 상대 잘못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양쪽 다 잘못하면 어차피 내 잘못 상대방 잘못이니까. 그래서 좋은 운전 습관을 꼭 길러야 됩니다. 이게 초반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막 이상하게 혼자 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하다가 다시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전 습관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빨리 교정이 안 되거든요. 엄청 신경 쓰고 해야 교정이 돼요. 깜빡이 항상 켜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네, 가끔 무의식적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습관이 안 들으면. 그래서 항상 바이크 입문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초반 6개월 정도 항상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운전 초보일 때는 깜빡이 넣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왜냐면 운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깜빡이 언제 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 사고가 덜 날 수 있다. 왜냐면 요즘에 진짜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안타까운 사고 많아요. 안 나도 되는 사고인데도 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운전은 정말 본인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타는 그 주체에서 운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킬 거 잘 지키고 잘못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까지 좀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네, 캐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 사고의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장비 잘 하시고요. 외곽 나가실 때 속도가 날 수 있는 곳에서는 안전장비가 필수여서 적어도 헬멧은 꼭 하세요. 헬멧. 즐거우려고 타는 건데 사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옛말에 그 말도 있잖아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사고가 경미한데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고요. 정말 진짜 막 즉사 사고 같은데도 멀쩡한 사고가 있거든요.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게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상을 뭐 봐도 본인이 진짜 직접 느끼는 게 제일 빠른데, 사고라는 게 본인이 직접 느끼기에는 솔직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경미한 사고가 나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베스트예요, 사실. 몸이 하나도 안 다치는 사고, 뭐 오토바이가 뭐 대파가 돼도 상관없는데 몸이 정말 하나도 안 다쳤어. 정말 몸에 정말 이렇게 생채기도 안 나고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고가 나서 그거를 느끼면 베스트지만, 그런 사고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조심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1000번 100만번 얘기해도 뭐 적지가 않아요, 사실. 사고는 안 나는 게 최우선 좋은 거기 때문에